안녕하십니까. 대전 둔산동의 과학강사 석준호입니다. 오늘 두 번째 강의를 하는데 첫 번째 강의에서 오늘 강의하는 내용을 이어서 하기 때문에 앞부분을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서 강의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화학을 배울 때 화학 1의 1단원의 제목이 화학의 언어입니다. 화학의 언어. 그래서 우리가 언어를 배우는데 화학을 언어식으로 해석해보자. 이것이 제 강의의 핵심입니다. 영어를 배울 때 제일 먼저 알파벳을 배우고 단어를 배우고 문장을 배우고 글과 소설을 쓰거나 읽을 수 있듯이 화학도 마찬가지로 화학의 알파벳인 원자를 제대로 배우고 난 다음에 분자를 이해하고 그 다음 물질을 이해하면 이 세상 만물과 우주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빠르게 도움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제일 먼저 원자가 뭐냐 하는 것을 알아보자 하는 얘기입니다. 자, 원자라는 것은 핵과 그리고 전자 이루어져 있죠. 그리고 핵은 다시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양성자는 UUD라 그래서 업커크 2개와 다운커크 하나로 이루어져 있고, 중성자는 UDD라 그래서 업커크 하나와 다운커크 2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그런데 양성자를 왜 양성이라고 하느냐? 바로 업커크가 플러스 3분의 2의 전하량을 가지고 있고 다운커크는 마이너스 3분의 1의 전하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성자는 UUD, 즉 플러스 3분의 2, 플러스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1 해서 합이 플러스 1이 되죠. 그래서 양성자는 플러스 1의 전하량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양성인 거예요. 중성자는 플러스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합이 0이죠. 그래서 중성입니다. 자, 그러면 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다 보니까 양성자의 영향을 받아서 핵은 플러스 전기를 띠죠. 그리고 전자는 마이너스 전기를 띱니다. 자, 이렇게 원자의 내부에는 플러스 전기를 띠는 것과 마이너스 전기를 띠는 게 같이 들어있는데 원자는 중성이라는 거죠. 그럼 왜 중성일까? 바로 양성자 수와 전자 수가 같기 때문이라는 거죠. 양성자 수와 전자 수가 같다. 그런데 그게 중성이다. 우리가 수학적으로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만나서 중성이라는 말은 0이라는 말이죠. 하지만 과학에서는 중성이라는 말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느냐? 조화, 균형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과학의 첫째 원리라는 거죠. 즉 양성자수와 전자수 그리고 원자번호가 같다. 이게 바로 제가 생각하는 과학의 첫째 원리입니다. 좀 더 나중에 깊이 있는 내용은 그 다음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원자가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는가를 봤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구조. 원자 구조는 어떻게 생겼을까? 우리가 원자의 변천사가 있지만 오늘은 여기서 보호의 원자 구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보호의 원자 구조 하면 뭐가 떠오르지 않겠죠? 자, 그럼 보호의 원자 구조 하면 잘 안 떠오를 때 태양계 구조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태양계는 궤도 모형을 가지고 있어요. 궤도 모형.
즉 태양계 중심에 태양이 있고 그 주변에 8개의 행성이 돌고 있죠. 수, 금, 지와 목토, 천해. 자, 이런 것처럼 바로 원자의 중심에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는 핵이 들어있고 그 주변에 전자가 일정한 궤도를 이루면서 돌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얘가 공간 개념이기 때문에 이것을 전자 껍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 껍질에 이름을 붙였죠. 그 이름이 알파벳 K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K, L, M, N, O, P, Q 이런 식으로 가는데 각 껍질마다 들어갈 수 있는 전자의 개수가 정해져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2, 8, 8, 부드럽게 18, 18, 32 그리고 여기는 미완성이에요. 미완성인 이유는 아직 인간이 발견한 전자의 종류가 아직 여기를 다 못 채우고 있습니다. 또는 K 껍질부터 시작을 해서 N은 1, 2, 3, 4, 5, 6, 7 이런 식으로 번호를 붙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또 주양자수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원자의 구조를 생각할 때 누구를 생각해라? 보의 원자 구조. 보의 원자 구조 하면 뭐가 잘 생각이 안 나. 그럼 뭘 생각해라? 태양계 구조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가운데 핵이 있고 K, L, M, N, O, P, Q 이런 식으로 전자 껍질이 있고 각 껍질에는 들어갈 수 있는 전자의 개수가 정해져 있다. 2, 8, 8, 18, 18, 32. 자,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원자의 구조가 이제 정해졌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주기율표. 다 외우고 있죠?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알파벳 26자 외우고 있다시피, 주기율표 외우고 있어야 되고요. 자, 이때 주기율표에서 보면 일조건소. 자, 일조건소라는 게 뭐예요? 바로 수소부터 시작해서 밑으로 내려가는 것을 말하죠. 수소, 리튬, 나트륨, 칼륨, 루비듐, 세슘. 2조 건소, 베릴륨, 마그네슘, 칼슘, 스트론튬, 바륨. 자, 이런 식으로요. 자, 이 1조 건소를 한번 살펴보면 어떤 특징이 있느냐. 자, 앞에서 양성자수, 전자수, 원자번호 같다 그랬어요. 자, 원자번호가 1이면, 그죠? 가운데 양성자가 하나고 전자가 하나죠. 자, 그것을 어떻게 나타낸다? K1 이렇게 나타내요. 자, 그 다음에 자, 리튬을 볼까요? 원자번호 3번. 양성자 3개, 전자 3개 있죠. 그러니까 K 껍질에 2개의 전자가 들어가고 L 껍질에 하나의 전자가 들어갑니다. 자, 나트륨 원자번호 11번. 양성자 11개. 그죠? 전자 11개. 그러면 그 전자가 어떻게 배치가 될까요? K 껍질에 2개, L 껍질에 8개, M 껍질에 하나.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하나 더 해볼까요? 자, 칼륨 원자번호 19번. 양성자 19개, 전자 19개. 그죠? 자, 그러니까 K에 2개, L에 8개, M에 8개. 그리고 N에 1개. 자, 여기서 특징이 뭐였습니까? 자, 1쪽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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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 예, 어떤 특징이 있어요? 가장 바깥쪽 전자, 즉 최외곽 전자가 1개라는 사실이죠. 자, 2족을 볼까요? 자, 원자번호 4번 베릴륨 K 2개, L 2개. 원자번호 12번 마그네슘 K에 2개, L에 8개, N에 2개. 자, 원자번호 20번 칼슘 K에 2개, L에 8개, M에 8개, N에 2개. 자, 여기 어떻게 돼요? 2개, 2개, 2개. 그쵸? 예. 그러니까 2족 원소 2개씩입니다. 자, 그러면 3족은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3개가 되겠죠. 4족은 4개. 그렇죠. 그런 식으로 갑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거꾸로 가볼까요? 17족 원소를 보겠습니다.
자, 17쪽 원소. 예. 근데 사실은, 플로린 같은 경우는 7쪽이라고 말을 해야 돼요. 근데 17쪽 원소에 이제 그 배치가 되는데, 자, 원자번호 9번입니다. 플로린. 양성자 9개, 전자 9개. 그래서 K에 2개, L에 7개가 돼요. 자, 염소. 원자번호 17번. K에 2개, L에 8개, M에 7개. 그리고 브로민, K에 2개, L에 8개, M에 8개, N에 17개. 이렇게 들어가죠. 16쪽 원소. 자, 산소. K에 2개, L에 6개. 황. 원자번호 16번. K에 2개, L에 8개, M에 6개. 자, 이들의 특징을 보면은 한 개 부족이에요. 자, 17쪽 원소의 특징 잘 보세요. 예. 원래 L에는 8개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죠? 전체가 한 개 부족. 그죠? 여기도 한 개 부족, 한 개 부족. 자, 한 개가 부족해요. 껍질에서. 자, 16쪽 원소 6개, 6개. 몇 개가 부족하죠? 2개가 부족합니다. 그죠? 예. 그러면 15족 원소는 몇 개가 부족할까요? 3개가 부족하겠죠. 그죠? 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8족 원소를 한번 살펴봅시다. 자, 18족 원소 헬륨. K에 2개. 네온 원자번호 10번. K에 2개, L에 8개. 자, 아르곤 원자번호 18번. K에 2개, L에 8개, M에 8개입니다. 자, 우리가 18족 원소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 잘 희미하지만, 자, 비활성 기체라고 합니다. 자, 비활성 기체. 비활성 기체라는 것은 뭐냐? 자, 활성이라는 말은 반응성을 말해요. 반응성. 그리고 비라는 것은 뭐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반응성이 뭐다? 없는 기체다 이런 얘기예요. 반응성이 없는 기체다. 그러면 왜 반응성이 없는 기체일까? 얘네들은 대단히 안정하더라 이런 얘기죠. 대단히 뭐하다? 안정하다. 그러면 왜 대단히 안정할까? 생각해 볼까요? 가만 보니까 이들은 껍질이 요구하는 전자를 다 채웠다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 남는 전자가 없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거꾸로 가봅시다. 비활성 기체 18쪽 원소는 껍질이 요구하는 전자를 다 채웠어요. 남는 전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더라? 대단히 안정하더라. 그래서 대단히 안정하니까 반응성이 있더라 없더라? 반응성이 없는 기체더라. 그래서 얘네들을 뭐라고 한다? 반응성이 없는 기체, 즉 비활성 기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앞에 살펴보면은 이제 다시 1족 원소, 2족 원소, 3족, 4족, 5족 쭉 가서 17족, 16족, 17족. 자, 여기까지 볼 때 그들은 맨 마지막 껍질에 전자를 채워 들어가다 보니까 앞부분에서는 하나, 둘, 셋, 그죠? 채워 들어가는데 다 채우지를 못했죠. 그런데 누구? 18족 원소. 즉 비활성 기체는 껍질이 요구하는 전자를 다 채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대단히 안정하고 반응성이 없는 기체가 됐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바로 비활성 기체 말고 다른 원자들은 바로 누구처럼 되고 싶을까? 대단히 안정한 비활성 기체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자, 바로 그것이 옥텟 규칙이라는 것입니다. 자, 옥텟 규칙을 다른 말로 8전자 규칙이라고 하는데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려는 규칙이에요. 자, 간단하게 말해서 누구처럼 되고 싶다?
비활성 기체처럼 되고 싶다. 이런 얘기죠. 자, 이게 제가 생각하는 화학의 또는 우주의 두 번째 원리가 됩니다. 자, 왜 이것이 두 번째 원리냐? 앞으로 넘어가서 자, 우주의 첫 번째 원리가 제가 뭐라 그랬어요? 화학의 첫 번째 원리? 예? 바로 원자는 양성자수와 전자수와 같아서 중성을 이루고, 즉 중성은 저하 균형이다. 이게 바로 우주의 또는 화학의 첫째 원리입니다. 즉 신이 우주를 창조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의도의 첫 번째 의도는 조화와 균형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조화와 균형이 있으면 변화가 없겠죠. 그래서 조화와 균형을 깨는 옥텟 규칙이 만들어집니다. 옥텟 규칙이 뭐라 그랬어요? 누구처럼 되고 싶다? 비활성 기체처럼 되고 싶다. 즉 그러다 보니까 일조 원소는 전자를 뭐예요? 전자를 버리죠. 예를 들어서 전자를 버립니다. 자, 전자를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전자를 버리면, 자, 여기 있는 전자를 버리면 어떻게 돼요? 누구처럼 돼요? 헬륨처럼 되겠죠. 자, 나트륨이 전자를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누구처럼 됩니까? 네온처럼 되겠죠. 자, 칼륨은 누구처럼 될까요? 아르곤처럼 되겠죠. 마찬가지로, 자, 베릴륨 전자를 버립니다. 자, 이때, 잘 보세요. 일족은 한 개를 버리죠. 그죠? 이때 여기서 수소는 특수원소로 예외적인 형태가 됩니다. 자, 마그네슘 두 개를 버리죠. 칼슘 마찬가지로 두 개를 버립니다. 일족 원소는 결국 한 개를 버리고 이족 원소는 두 개를 버려요. 자, 그럼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첫 번째 원리에서 양성자수와 전자수가 같다 해서 균형을 이루고 있었는데 전자를 하나 버리니까 양성자가 뭐예요? 전자보다 하나 많아지죠. 그러므로 일족 원소는 플러스 1의 전기를 띠게 됩니다. 그럼 이족 원소는 두 개를 버리니까 양성자가 두 개가 많아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족 원소는 플러스 2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3족 원소는 어떻게 되겠어요? 세 개를 버리니까 플러스 3이 되겠죠. 4족 원소는 플러스 4.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16족 원소, 17족 원소를 한번 봅시다. 얘네들은 한 개가 부족한 상황이에요. 7개를 버리자니 7개가 아깝죠. 한 개만 채우면 되는데. 자, 그래서 17족 원소는 반대로 전자 한 개를 채우죠. 전자 한 개를 채우면 플로린은 네온처럼 됩니다. 염소는 아르곤처럼, 브로민은 크립톤처럼. 그죠? 그러다 보니까 17족 원소는 양성자수와 전자수와 같았는데 전자를 하나 채우니까 전자가 하나 많아지죠. 그러므로 인해서 17족 원소는 마이너스 1의 전기를 띠게 됩니다. 자, 그러면 16족 원소 2개가 부족하죠. 6개를 버리는 게 좋습니까? 2개를 채우는 게 쉬울까요? 2개를 채우겠죠. 그죠? 2개의 전자를 채우는 게 뭐하다? 쉽다. 그러므로 인해서 16족 원소는 양성자수보다 전자수가 2개가 많아져요. 그러므로 인해서 16족 원소는 마이너스 2의 전기를 띠겠죠. 자, 여기까지 내용들을 다시 한번 종합해서 정리를 해보면, 그죠? 자, 옥텟 규칙에 의해서 누구처럼 되고 싶다? 비활성 기체처럼 되고 싶다. 자, 그러다 보니까
1족, 2족, 3족의 전자를 버렸어요. 그죠? 1족은 하나를 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플러스 1의 전기를 띠게 되고, 2족은 2개를 버리다 보니까 플러스 2의 전기를 띠게 됐어요. 3족은 어떻게 돼요? 3개를 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플러스 3이 됐습니다. 자, 이제 거꾸로 가봅시다. 자, 17족 원소. 그죠? 자, 거꾸로. 자, 17족 원소는 하나 부족이니까 한 개를 채웠어요. 전자가 하나 많으니까 마이너스 1. 16족 원소, 전자가 2개 부족이라 2개를 채웠어. 마이너스 2. 자, 15족, 전자를 3개 채우니까 마이너스 3이죠. 자, 14족은 중간에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떨 때는 버리기도 하고, 어떨 때는 채우기도 하고. 자, 그러다 보니까 14족 원소 플러스 마이너스 4. 이런 형태의 전하량을 갖게 됩니다. 자, 여기서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두 번째 원리를 따르다 보니까 균형이 깨졌어요. 누구는 전자를 버려서, 그죠? 플러스 1, 2, 3. 누구는 전자를 얻어서 마이너스 1, 2, 3. 그죠? 균형이 깨지니까 다시 첫 번째 원리로 가서 그들은 균형을 다시 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플러스는 누구를 끌어당겨요? 마이너스를 끌어당기죠. 마이너스는 누구를 끌어당깁니까? 플러스를 끌어당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플러스 1인, 플러스 1인, 예를 들어서, 자, 1쪽에 있는 수소. 그죠? 자, 17쪽에 있는 누구? 플로로. 그죠? 플로린. 예. 얘하고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HF가 되겠죠? 그죠? 왜?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이 만나니까 HF. 예. 플로린화 수소입니다. 자, 17쪽 원소 밑에 누가 있습니까? CL이 있어요. 그냥 갖다 붙이면 됩니다.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 마이너스 1을 끌어당기니까 뭐가 됩니까? HCl이 되겠죠. 그렇죠? 자, 여기에 밑에 브로민이 있습니다.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이 서로 끌어당기니까 HBr. 그렇죠? 자, 여기에 아이오딘이 있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HI. 그렇죠? 자, 16족 원소 여기에 누가 있습니까? 산소가 있죠. 물의 화학식이 뭐예요? H2O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물의 화학식 하면 H2O라는 사실은 알고 있어요. 근데 왜 H2O냐? 하고 물으면 의외로 대답하지 못하는 학생이 많습니다. 수소는 1족이고 산소는 6족입니다. 16족 또는 6족. 수소는 플러스 1이고 산소는 마이너스 2입니다. 수소와 산소가 결합을 해서 균형을 이루려고 하니까 수소가 몇 개가 필요해요? 네, 2개가 필요하죠. 그래서 H2O입니다. 자, 여기 황이 있어요. 자, 그러면 수소와 황이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H2S 이렇게 되겠죠. 자, 이쪽에 질소가 있어요. 네, 수소와 질소가 만난다. 뭐가 될까요? NH3. 그죠? 자, 여기 인이 있습니다. 네, 갖다 붙이면 어떻게 됐어요? PH3가 되겠죠. 자, 여기 밑에 있는 것이 리튬, 나트륨, 그죠? 칼륨. 수소의 자리를 대신해서 리튬, 나트륨, 칼륨이 다 들어가도 됩니다. 그죠? 자, 이번에는 2족을 볼까요? 자, 2족을 보면 2족에 예를 들어서 마그네슘이, 그죠? 자, 마그네슘이 Cl하고 만납니다. 마그네슘은 뭐예요? 2족이니까 플러스 2죠. Cl은 마이너스 1. 그러니까 Cl이 몇 개 필요합니까?
두 개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염화마그네슘이라는 MgCl2라는 게 나옵니다. 염화칼슘 아시죠? 겨울에 눈이 오면 제설 작업을 하기 위해서 뿌리는 물질인데 바로 칼슘하고 염소가 만나죠. 그럼 Ca는 플러스 2죠. 2족이니까 Cl은 마이너스 1. 몇 개가 필요해요? 두 개가 필요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알루미늄이 있어요. 자, 알루미늄 13족 플러스 3이에요. 그러면 알루미늄이 염소랑 만난다? 당연히 화학식 어떻게 되겠습니까? 알루미늄 플러스 3, Cl은 마이너스 1. 합이 0이 되려면, 균형을 이루려면 당연히 몇 개가 필요해요? 예, 그렇죠. 3개가 필요합니다. 또 마그네슘이 산소랑 만난다? 예, MgO가 되겠죠. 또 Ca가 만난다? CaO. 예, 산화칼슘, 산화마그네슘. 자, 그러면 만약에 알루미늄이 산소랑 만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알루미늄은 플러스 3, 산소는 마이너스 2. 플러스 3과 마이너스 2가 만나서 균형을 이루려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네, 그렇죠? 알루미늄 몇 개 필요해? 2개. 산소는 몇 개 있어야 돼? 3개. 예, 그래서 산화 알루미늄이라는 화학식이 만들어집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보면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시작을 해서 고등학교 때까지 많은 물질들의 화학식을 외우면서 공부를 해왔는데 지금 주기율표의 이해를 하게 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물질들이 당연히 어떻게 돼요? 갖다가 결합만 시키면 됩니다. 그죠? 아까 보여줬다시피 HF, HCl, HBr, HI. 그죠? BF2, 네. MgCl2, CaBr2. 네, 그냥 갖다 붙이면 됩니다. 염화나트륨 소금 알죠? NaCl, NaBr, KCl, KBr. 1대1, 1대2, 거꾸로 1대3. 자, 거꾸로 가볼까요? 자, H2O, 그죠? 네. Li2O. 네. 자, 이런 식으로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균형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C 탄소하고 수소랑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네, 당연히 CH4죠. CH4. 메테인입니다. 메테인. 자, 탄소와 산소가 만나니까 뭐가 됩니까? CO2. 알죠? CO2. 이산화탄소. SiO2. 네, 이렇게 됩니다. 자, 물질들이 이렇게 주기율표만 가지고 주기율에 대해서 이해하니까 다양한 물질들이 만들어지죠. 얘네들이 결합해서 다양한 결합을 이루면서 다양한 물질들을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첫 번째 원리인 조화와 균형, 양성자수와 전자수는 같다 라는 첫 번째 원리. 두 번째 원리 뭡니까? 옥텟 규칙. 그죠? 누구처럼 되고 싶다? 비활성 기체처럼 되고 싶다. 그래서 1족, 2족, 3족은 전자를 버리고 또 15, 16, 17족은 전자를 얻고 이러다 보니까 누구는 플러스 전기, 누구는 마이너스 전기. 균형이 깨져서 다시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이 서로 새로운 결합을 이룹니다. 이러한 다양한 결합을 이루어서 여러 가지 물질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다양한 결합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화학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한 화학결합을 이제 세부적으로
분류를 해보자는 거죠. 자, 그러한 화학결합에는 첫째, 공유결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공유결합이라는 게 뭐냐? 공유, 공동 소유 이런 말이에요. 여기서 공은 공동 소유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공유결합하면 제일 먼저 뭘 생각하면 좋냐? 바로 비금속과 비금속의 결합이라는 거죠. 자, 공유결합하면 뭐라고요? 비금속과 비금속의 결합이다. 이들은 전자를 공동 소유합니다. 그래가지고 옥텟 규칙을 만족시키는 결합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전자를 공유하느냐? 자,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루이스라는 사람의 전자점식을 이해하면 훨씬 좋습니다. 자, 이것은 루이스라는 사람이 전자를 점으로 나타낸 식이에요. 자, 어떤 식으로 나타내는지 한번 볼까요? 자, 최각전자, 다른 말로 원자과 전자라고 합니다. 1족은 1개, 2족은 2개, 3족은 3개. 그렇죠? 이런 식으로 맨 끝에 있는 전자를 원자과 전자, 최각전자라고 하는데 그 전자를 원소 기호 주위에 점으로 나타내는 식을 말합니다. 바로 예를 들면, 자, 수소 1족 원소죠? 바로 점을 하나 찍어주는 겁니다. 질소 5족입니다. 점 5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탄소 14족, 4족 원소 4개죠. 4개. 산소 6족이니까 6개. 이렇게 원소 기호 주위에 점으로 나타내는 식을 말합니다. 자, 이때 공유결합은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자, 여기 보세요. 자, 수소 전자 하나죠. 이쪽에 있는 수소도 전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서로 공동 소유를 하는 거예요. 왼쪽에 있는 수소 입장에서는 전자가 자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수소는 전자가 2개가 됐어요. 그래서 헬륨처럼 됐죠. 그럼 오른쪽에 있는 수소는 자기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거죠. 자, 이때 이러한 전자를 공유전자쌍이라 그래요. 공유전자쌍. 그것을 점으로, 일일이 점으로 나타내기 귀찮으니까 이렇게 하나의 뭘로? 전자쌍 하나를 뭘로? 하나의 선으로 표시한 거예요. 선이 하나니까 이것을 단일결합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수소 2개가 이루어서 만들어져 있으니까 비로소 H2라는 수소라는 물질을 나타나게 됩니다. 자, 산소를 볼까요? 산소는 몇 개가 부족합니까? 2개가 부족하죠. 6족이니까. 그래서 전자를 2개씩 내놓고 서로 공유를 합니다. 왼쪽에 있는 산소 입장에선 이런 식으로 자기가 8개가 되고, 오른쪽에 있는 산소 입장에서는 자기 거가 되죠. 그래서 8개가 돼요. 그래서 옥텟 규칙을 만족합니다. 자, 산소는 공유전자쌍이 2쌍이죠. 그래서 짝대기가 몇 개? 2개.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부른다? 이중결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산소 원자 2개가 만나서 비로소 산소의 성질을 지닌 산소라는 물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O2가 되죠. 자, 질소를 볼까요? 자, 질소는 5족, 15족이죠. 몇 개가 부족합니까? 3개가 부족해요. 그래서 전자를 3개씩 내놔서 서로 공유하죠. 자, 그래서 왼쪽에 있는 질소, 마찬가지. 오른쪽에 있는 질소, 이런 식으로 해서 옥텟 규칙을 만족시키고, 공유전자쌍이
3개니까, 예. 그래서 이것을 삼중결합이다 이렇게 나타나고, 그리고 N2 이렇게 화학식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럼 다른 물질들은 어떻게 되느냐? 자, H2O 바로 전자를 공유할 때 부족한 부분을 채우죠. 수소와, 그렇죠? 산소가. 이것을 일일이 점으로 나타내기 힘드니까, 자, 이런 식으로 나타내죠. 이것을 구조식이라고 해요. 좀 더 세부적인 것은 뒤에 가서 설명하기로 하죠. 자, 마찬가지 이산화탄소 CO2, 그렇죠? NH3 암모니아. 자, 이런 식으로 전자를 공유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물질, 즉 앞에서 다양한 결합을 이루는데 그 결합들을 새롭게 분류를 했을 때 바로 공유결합은 비금속과 비금속의 결합이 되고,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전자를 공유해서 새로운 물질 결합을 이루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어떤 게 있느냐? 이온 결합이 있죠. 자, 이온 결합이란 뭐냐? 금속과 비금속의 결합이에요. 근데 먼저 이온이라는 게 뭔지를 잠깐 보고 넘어갈까요? 자, 이온이라는 게 뭘까요? 이온이란 그냥 간단하게 전기를 띤 입자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편해요. 그러니까 플러스 전기를 띠니까 뭐라고? 양이온 또는 양전하라고 얘기하죠. 마이너스 전기를 띠면 뭐라고 그래요? 음이온, 음전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때 대단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자, 금속이 이온이 된다. 그러면 뭐라고? 무조건 양이온이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금속은 무조건 뭐가 된다? 양이온이 된다. 자, 그러면 비금속이 이온이 될 때는 그럼 어떻게 되냐?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음이온이 된다.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자, 금속은 무조건 뭐라고요? 양이온. 비금속은 뭐라고요? 대부분 음이온. 자, 다시 앞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이온 결합이라는 것은 금속이 양이온이 되는데, 금속은 왜 양이온이 돼요? 전자를 버리니까, 잃으니까, 주니까, 뭐 여러 가지 표현할 수가 있는데, 바로 금속이 전자를 누구에게? 전자를 비금속에게 줍니다. 그래서 금속은 뭐가 되냐? 양이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비금속은 금속으로부터 전자를 받으니까 뭐가 됩니까? 음이온이 되죠. 자, 양이온은 플러스고, 그렇죠? 음이온은 뭐예요? 마이너스입니다. 그리고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무슨 힘이 작용합니까? 정전기적 인력이 작용하죠. 바로 그럼으로 인해서 이루는 결합을 뭐라고 한다? 이온 결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온 결합의 물질들 앞에서도 했지만, 자, 우리 염화나트륨 알죠? 염화마그네슘, 뭐 산화칼슘, 산화마그네슘 등등. 자, 얘네들은 반으로 잘라봅니다. 반으로 잘랐을 때 앞에 있는 것은 그쵸, 양이온, 뒤에 있는 것은 음이온,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때 플러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몇 개 필요해요? 2개. 그죠? 플러스 2, 마이너스 2. 그러다 보니까 1대1이 되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서로 끌어당기면서 이루는 결합이 이온 결합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금속 결합이라는 것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다시 나오게 될 예정입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제일 처음 첫째 원리가 뭐라 그랬죠?
첫 번째 원리, 양성자수와 전자수가 같아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이 첫 번째 원리다. 그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원리가 뭐라고요? 옥텟 규칙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옥텟 규칙. 누구처럼 되고 싶다고요? 누구처럼? 바로 주기율표에서 보자면 바로 얘네들이죠. 그죠? 얘네들처럼 되고 싶어서 바로 얘네들은 전자를 뭐한다? 버린다. 그래서 1족은 플러스 1, 2족 플러스 2, 3족 플러스 3. 자, 거꾸로 17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뿔마 4.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죠? 자, 그래서 플러스는 마이너스를 끌어당기고 마이너스는 플러스를 끌어당기기 때문에 서로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균형을 이루면서 다양한 물질들을 만든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다양한 물질들을 만드는데 그러한 다양한 물질들, 다양한 결합들을 만들 때 그러한 결합을 분류를 해보면 하나가 공유결합이었고 하나가 이온결합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자, 공유결합이라는 것은 누구하고 누구의 결합이다? 비금속과 비금속의 결합이다. 일단 이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비금속과 비금속의 결합을 하면서 전자를 공유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옥텟 규칙을 만족시키는 결합이고요. 자, 두 번째, 이온 결합이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금속과 비금속의 결합이죠. 그래서 금속은 비금속에게 전자를 주고 양이온이 되고 비금속은 금속으로부터 전자를 받아서 음이온이 돼서 플러스와 마이너스 사이에 무슨 힘이 작용해요? 정전기적 인력이 작용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루는 결합이 뭐다? 이온 결합이다. 이렇게 됐다 했습니다. 그렇죠? 자, 오늘 여기까지 강의를 하겠습니다.